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치고 현장 리더 발품 황제 나무 이성주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많았었는데 다들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닥치고 현장 리더 발품 황제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구할 때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를 해요. 오늘 또 초보분들에게 집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뭐 예를 들면 그게 빌라가 될 수도 있고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수 있는데 기존은 아파트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번 가용자금 확인 및 대출 계획. 초보분들이 보면 내가 5억에 예를 들어서 5억의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이다, 아니면 5억짜리 빌라를 구입할 계획이다. 그러면 내가 주식 가지고 있는 거 팔리면, 아니면 적금 해지하면, 보험 해지하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전세가 이렇게 팔리고 정리가 되면,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집이 마음에 들면 당장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집을 구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바뀌어 버리면 뭐 예를 들면 은행에 아니면 대부업을 이용한다든지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든지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보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먼저 구하기 전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아니면 전세를 먼저 정리를 해놓고, 날짜도 정해놓고 집을 구하러 다니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돈을 좀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지인이 돈을 빌려준다든지 가용자금 체크하고, 그 다음에 대출, 내가 집을 사는데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60% 나오는지 50% 나오는지 70%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가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에 따라 다르고, 내가 무주택자인지 아니면 일시적 2주택자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서 또 대출이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초보분들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농가주택을 나에게 농가주택 정려를 해줬다. 그럼 여기가 폐가지만은 주택수에 또 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야 된다는 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내가 준비되어 있다, 내가 살 수 있는 거, 내가 현금 보유하고 집 팔리면 아니면 전세금을 받으면 5억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이제 5억, 내가 가진 자금이 총 5억이다. 그럼 대출을 할 건지, 대출을 하면 얼마? 그러면 2억, 그럼 7억짜리. 이렇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해 놓아야 된다는 거. 그 금액에 맞는 집을 찾으러 다녀야지. 우리가 애가 커가면 학교를 볼 건지, 아니면 애가 아직 어리면 남편의 직부 건접을 원할 건지, 꼭 그렇게 기준. 그리고 지역을 선택하는 거죠. 수도권을 갈 건지, 서울로 갈 건지, 아니면 경기 남부권으로 갈 건지, 지방 소도시로 갈 건지, 아니면 신도시 쪽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을 지역을 선정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보면 지역을 선정하는데 내 돈에 맞춰서 찾다 보니까 집이 안 오르는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평수를 줄이더라도 입지가 좋은데, 항상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입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많은 곳에 학교도 좋고 애들 키우기 좋아요. 아파트가 작고 빌라나 단독주택이 이런 것이 많으면 조금 애들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 맞게, 내가 아이들 다 키웠다면은 이제 공기 좋은데 전원주택을 이렇게 많이 텃밭 일구고 그런 데를 찾는 분도 많지만, 그래서 병원 인접해 있는 곳이 좋죠. 송파구가 보면 현대아산병원도 가깝고 한강도 있고 올림픽공원도 있고 그리고 시장, 재래시장도 있고 교통도 좋고, 그러니까 또 평지고 외부로 빠지기도 좋고, 송파구가 보면 살기 좋잖아, 그죠? 자기가 맞는, 아니면 자기 돈에 맞춰서 자기가 맞는 것을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항상 계획, 자기만의 A4 용지에 체크리스트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렇게 집을 빌려를 할 건지 아파트를 선택하고 지역을 선정한 이후에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지.
이 지역에 혹시 개발 호재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인지. 아파트는 동, 층, 향, 인테리어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거든요. 이제 구축으로 따진다면. 그리고 판상형인지 타워형인지, 사이드인지 안쪽인지, 역하고 가까운지 역하고 먼지, 1층인지 좋은 로얄층인지, 상권하고 가까운지 먼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그거에 따라 가격이 10% 15%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잘 체크해야 되고, 가격이 그래서 얼마인지 그에 대한 정보, 내가 차를 가지고 출근하면 출근 시간에 많이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집 사기 전에, 그냥 부동산 초보들은 실수하는 게, 내 부동산에만 가면 거기 얘기 듣고 그냥 탁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 번 가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보 수집하고 시세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방문하는 거죠. 미리 이제 부동산 가기 전에 미리 이제 손품으로 찾고 입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니까. 그리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집을 지금 당장 가서 그분도 예약 없이 가면 집주인이 아니면 전세입자나 월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집을 바로바로 보여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찾아서, 요즘에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업자분들 매물 올린 것들 많잖아, 그죠? 그런 거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부동산을 찾는지도 내가 유튜브에 올릴게요. 오늘은 하나의 이제 내가 집을 처음부터 똑똑한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내가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래 부동산을 찾아서 전화를 하는 거죠. 제가 돈 가진 건 얼마 있는데 여기가 마음에 든다. 이 매물 나와 있는 거 있느냐? 입주를 원한다. 입주하는 날은 뭐 언제다? 6월이다. 그러면 소장님이 6월은 조금 힘든데 하면, 그러면 제가 7월도 괜찮다. 내 집이 팔리면 내 짐을 보관하며 보관해놓고 난 기다릴 수가 있다 말하든지, 그런 거를 플랜을 본인이 짜야 돼. 그리고 제가 집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제다. 그러면 몇 개 좀 볼 수 있게끔 뽑아달라. 그러면 한 두세 개. 그럼 남편하고 같이 가는 걸로. 나 혼자 가서 보면 또 남편이 결정이 있으니까, 또 남편 혼자 가서 보면 또 와이프가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두 분이 웬만하면 시간을 내서 같이 가서 봐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을 미리 한 세 군데 정해놓고 오전에 한 2시간 이 소장님하고 보고, 또 오후에 이 소장님하고 또 보고, 또 오후 조금 늦게 저녁쯤 됐을 때 이 소장님께 세 군데를 가서 보고 결정해도 돼요. 뭐 내 집이 될 거면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지금같이 분위기가 좀 조용한 분위기가 또 이니까, 상황에 따라 물론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그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집이 이제 부동산도 다 했고 집도 구경도 했고 마음에 들어.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계약금을 넣고, 그리고 이게 너무 오르는 장에 매물이 없는 지역이면 좀 계약금을 좀 많이 넣고, 그리고 그냥 매물도 많은 상태면 원래 계약금 10% 해서 이제 중도금 없이 가요. 이렇게. 근데 오르는 장에는 빨리빨리 넣어야 돼요. 계약금도 많이 넣고 중도금도 꼭 넣어야 돼요. 중도금 넣는다고 해야 돼. 아니면 그게 이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계약금을 넣고 이런 시스템을 오르는 장인지 아닌지 보고, 내가 좋은 매물이 많을 때는 내가 좋은 집을 고를 수 있지만, 매물이 없을 때는 내가 원하는 층이나 인테리어가 된 집들이 없다라는 거. 빌라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물이 많은지 적은지 먼저 여기 정보 수집할 때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서 한 군데만 가지 마요. 최소한 그래도 내가 집이 1억짜리 차를 하나 사더라도 얼마나 알아봅니까? 리스, 렌트, 할부, 현금 주고 사는 거, 프로모션이 뭐냐 이렇게 보는데, 봐봐요. 이런 부동산 한 최소한 집을 살 거면 8군데는 가야지. 가서 파악하고 비교하고 파악하고 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그 지역의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어도 알게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금 넣고 잔금은 그리고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합니다. 하면 조금 일주일에서 10일 지나면 집으로 등기 권리증 집문서가 옵니다. 그리고 구축이라고 하면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죠. 인테리어.
내가 10년 차는 굳이 할 건 없고 그냥 소모품만 바꾸면 되겠지만 15년 넘어가는 거는 저는 항상 강추합니다. 화장실은 꼭 하세요. 화장실은 호텔식으로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남이 썼던 변기에 앉기도 좀 찝찝한 것도 있지만 화장실이 깨끗하면 집이 살기가 편해. 나중에 팔기도 좋고 꼭 명심하세요. 화장실은 뭐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요즘에 인테리어 또한 이렇게 몇 군데 인테리어를 부동산 소장님한테 소개도 받고 단지 내 인테리어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내가 A 단지가 5억대에 있는 아파트면 여기는 5억대에 맞추게끔 해주는 인테리어 업자고, 4억대 가면 거기는 또 임대료가 싸니까 또 그에 맞게 싸게. 그래서 이것도 한 7군데 정도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싼지 비싼지 체크해서 내가 인테리어를 전혀 모르더라도 가격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시티를 할 건지 화장실 하는데 얼마입니까? 평수는 몇 평입니다. 얘기하면 거기서 얼마다. 아, 예. 그러면 결정 권한은 남편이 아니면 와이프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얘기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테리어 가격도 체크. 아시겠죠? 아, 그리고 요거 하다가 넘어갔어요. 항상 보면 집을 정보를 파악할 때에, 집 구경할 때 있잖아요. 3번 4번 때에 내가 102동에 뭐 701호를 산다 그러면 이 집만 701호만 보지 말고 위에 있는 801호도 보고 601호도 보는 거야. 801호 띵동띵동 누른 다음에 사장님 보낸 다음에 제가 701호 여기에 이사 올 사람인데요. 어떻게 뭐 누수나 이런 문제가 없었는지 하면서 그분의 연령도 보고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애가 다 컸는지, 어른들만 사는지. 왜냐하면 나중에 쿵쾅쿵쾅거리면 층간소음이 아무리 요즘 뭐 좋은 자재를 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신축이 아닌 구축이라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에 대한 또 스트레스 받으면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층에 가서도 제가 이번에 우리 애가 뭐 초등학생이다 아니면 4살이다 5살이다 뛰면 조금 양해 바란다 미리 얼굴을 보고 인사 나누는 거지. 그 전에 이사 나간 집이 왜 나간 건지,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나간 건지, 아니면 그냥 그분이 파는 사람이 왜 팔고 나가는 건지 이유를 알고 가면은 좀 더 좋죠. 그리고 사이가 어땠는지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그 아래층 위층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거지. 그리고 맞은편도 보는 거야. 맞은편에도 띵동해서 가서 인사하면서 이번에 이사 올 사람입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왜냐면 이것도 보면 집은 너무 좋고 살기도 좋고 애들 학군도 다 좋은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매일 술 먹어, 매일 부부싸움하고, 그리고 자기 술 취하면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앞에서 뭐 거기서 그 복도에서 잔다든지, 아니면 문을 자기 집이 아닌데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린다든지, 뭐 이런 거에 정말 노르제 걸리면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장 가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를 끝났으면 이제 이사를 하는 거죠. 이사할 때도 보면 포장 이사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다 판단하고, 이사 업체도 한 3-4군데를 캐치해서 얼마 나는 돈 많이 줘도 되니까 잘하는 분, 한국 사람이 있고 그리고 후기도 보면서 그 리뷰가 좀 좋게 썼는데 뭐 조선족이나 몽골 분들이 있는 곳인지 한국 사람만 하는 것인지, 물건 이사할 때 또 깨트리고 이런 거 없이 잘 해주는 것인지 아닌지 미리 다 체크해서 견적 이리 오세요 해서 견적 뽑고 이날에 맞춰서 오세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뭐 미신을 좀 믿으니까 이삿날 좋은 날 정해서 이사하는 거잖아, 그죠? 그거 체크해서 이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거주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윗집, 아랫집, 맞은편집 먼저 앞에 한번 보고 인사 나누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이제 이사 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우리 애가 몇 살인데 조금 시끄럽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막상 또 애가 너무 뛰고 이러면 아랫집에서 또 찾아와요. 띵동띵동. 그래서 요즘 이런 분도 있더라고. 그냥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피해 보상 쪽으로다가 한 달에 뭐 50만원 6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뭐 요렇게 아싸리. 그러면 돈을 받으면 사람이 꿍꿍꿍꿍 해도 이해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을 아랫집 윗집 맞은편을 체크하고 이렇게 거주하면서 또 관리실에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이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매도할 때는 쭉 살다가 뭐 내가 젊을 때는 있잖아요. 2년 보유 2년 거주하고 1주택자일 경우에 이것도 올라서 매도하고
또 딴 데 갈아타고 또 비과세 받고 또 딴 데 갈아타고 이 우리나라만 특별한 비과세 방법이잖아. 그죠? 9억 이하까지는 비과세니까 돌고 도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아는 지인은 뭐 이사 한 30분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체크해서 매도 계획도 세우고 이런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 구할 때 초보분들이 보면 이런 걸 하지도 않고 그냥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 얘기만 듣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닥치고 현장 발품왕제가 여러분들 특히 부동산에서 이제 집 구할 때의 방법을 이 매뉴얼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꼭 누르시고요.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감하면서 호랑이 기운 팍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